우리가 기니디 문제에서 얻은 교훈이요. 미리 많은 거를 처리해 놓기보다는 필요할 때 문제에서 묻는 바에 맞게 그 주어진 조건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 그러니까 상수 a, b에 대하여 3차 함수를 주기를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이 굉장히 좀 불편하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나조건도 f1과 f-1을 뺐더니 이게 8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원래 이런 게 함수값을 줬다라고 하면은 뭐 a, b에 관한 식을 세워가지고 등호로 그렇게 할 건데 풀 건데 지금 이건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범위가 나오겠지 뭔가에. 아, 뭐지?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요 식을 보면 할 수 있는 건 하나 F0은 0 정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막 깊게 딥하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냥 얻어갈 수 있는 좀 단편적인 것만 정리를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생각을 하게 하는군. F 말고 F'을 관찰하라고 힌트를 주고 있구나. 요 가나 조건을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특징은요. 원래 이게 가나 조건 주고 디귿에 있는 문제를 물어가지고 단독 문제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교육 과정상 가능하지만 그게 학생들한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라는 단계를 주는 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나를 보고서 벙찔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한 거고 기억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식을 작성하고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F'을 이제 살펴보겠다라고 원래 세워놓고 이걸 관찰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받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 풀이 과정이 유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랄까? 약간 유도신문 하듯이 그 출제자가 풀이 과정을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f'x는 0, 2차식은 0을 근을 판별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다지라는 건. 그럼 이제 고1 친구 데려가지고 이거 물어보면 되지. 4분의 d를 하는 거죠. 4분의 d가 a제곱 마이너스 3b인 거 괜찮나요? 이것이 지금 기억이 묻고 있는 것은 0보다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억은.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b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이 있나 하면서 가조건, 나조건을 살펴보는 거죠. 이제서야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걸 보자마자 마일 넣고 뭐 1 넣고 마일 넣은 거 계산하고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지금은 A, B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구나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가조건을 넣어보는 거다. 가조건을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1은 마일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일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가 얻는 것은 A와 B의 어떤 대소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잖아. 마일 지워지고 A는 B보다 크다를 얻겠죠. 그럼 뭔가 좀 실마리가 보일 것 같아.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 나조건도 보면요. F1 마이너스 F-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F1은 되게 쉽게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빼줄 건데 여기는 방금 구했죠.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좌변이었어. 이걸 계산을 해주면요. 그 다음에 A는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B 이것이 어떻다? 8보다 크다. 이게 나 조건이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B가 3보다 크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묶어놔도 되는 것이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이 4분의 D가 0보다 크냐 작냐의 여부잖아? 어때요? A제곱은 3이랑 B 곱한 거랑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죠. A제곱이 더 큰 거 일단 직관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제곱은요. A 곱하기 A죠. A 곱하기 A는 A를 3으로 바꾼 거보다도 당연히 크죠. 그리고 A를 B로 바꾼 거 이렇게 이게 한 단계씩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요거 논리 이해돼요? A 제곱은 A 곱하기 A야. 맞죠?
근데 A는 3보다 크고 A는 B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A, A였는데 이거를 A 대신에 3 하나로 바꾼 거는 분명히 얘가 더 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3A에서 A 대신에 또 B로 바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3A가 3B보다 더 커. 그러니까 A제곱은 3B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거 한 번에 가도 돼요. A제곱에서 이게 A랑 A로 구성되어 있는데 A를 3으로 바꿔버리면 작아질 거고 B로 바꿔버리면 작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직관적으로도 보였죠? 난 논리적으로 한 번 더 보여준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푸는 거는 약간 좀 수학과스러운 느낌인 거고 우리한테 요구된 것은 그냥 이거랑 비교해서 야 A제곱이랑 3B랑 비교하면 A가 제일 큰 애라는데 작은 애 둘이 곱해서 해봤자 A 자기 스스로를 2번 곱한 것보다 클 리가 없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야. 괜찮죠? 근데 한번 논리만 짚어준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식은 맞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느 해설지라든지 누구 해설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걸 하면 이거 쓰셔야죠. 이거 하면 이거 쓰셔야죠. 라고 풀면 이상하다는 거야. 사고 과정이 그렇게 가면 너무 이상해. 문제 푸는 게. 문제 풀 과정은 벙찌고 시키니까 미분했고 그 근 따지려니까 판별식 세운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걸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가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니. 근데 우리가 프라임이 0인 지점이 2개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않나? 그쵸? 그리고 얘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래로 볼록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을 이제 따질 건데요. f'x가 마이너스 1, 1 이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디부터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 끝점인 마일과 1을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일과 1을 조사를 해보자. 여기 이제 이거는 하지 말고 y축은 그리지 말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과 x는 1이라는 지점을 찍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f'-1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f'-1은요 3-2a 더하기 b죠. 근데 우리 이거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우리 방금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3 더하기 b랑 빼기 2a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 어때요? 또 음인 거 이해돼요? a가 그러니까 3에서 a 빼도 음이고 b에서 a 빼도 음이라서 음이죠. 그래서 얘는 x축보다 밑에 찍히는구나. 일단 이거 확인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박살났네. 니은이 틀렸네요. 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끝점에서 음이죠. 그러면은 요 근처에서는 아무튼 음이겠죠. 여기 어떤 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더 따질 것도 없어요. 1을 더 볼 것도 없다. 근데 그냥 문제풀이랑 무관하게 1도 대입을 해보면요. 3 더하기 2a 더하기 b인데 양수니까 여기 양이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사이값으로 여기에 c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 c라는 지점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었어. 괜찮죠? 이게 근이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런 거는 음이기 때문에 아마 오른쪽에서 근 하나가 있고 저 왼쪽에서 근 하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느낌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히 안거든요. 요 마이너스 1 근처에서 감소라는 거, 그냥 f가 감소, 프라임은 음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디귿을 풀러갑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fx식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0은 0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가나 조건을 어떻게 풀지 정리하지 않고 기억에서 가이드해준 대로 f'에 대해서 정보를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걸 토대로 가와 나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a와 b와 3의 대성관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억에서 얻은 정보와 니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 열린 구간에서 f' 값이 항상 음인지를 조사하려고 양쪽 끝값을 조사해 봤더니 이미 양쪽 끝값에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1이 나왔기 때문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 사이값 정리로 c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차 함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c 사이에서는 그리고 c와 1 사이에서는 양 이렇게 부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 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미 음이기 때문에 저쪽에도 이미 다른 근 d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디귿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떤 3차 방정식을 주고 있는 거죠. fx 빼기 f 프라임 k를 곱한 x. 이거는 0인데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k가 바뀜에 따라 f 프라임 k 값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k 값이 있고 그렇지 않은 k 값이 있나 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k 값이 총 4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겠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은 3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3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함수와 1차 함수를 2개를 변화시키면서 문제 사항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함수로 바꿀 수 있으면 더 편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의 함수를 바꾸는 과정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fx-f'k를 곱한 x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fx는 함수지만 f'k는요 어떤 k라는 값을 딱 집어넣어서 나온 상수값으로 기울기가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k가 변하게 돼서 딱 하나의 값을 갖게 되면 기울기 값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x에 대한 함수예요. 이게 헷갈린다면 이걸 m이라고 바꿔서 써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mx 이런 식으로요. fx-mx. 잊지 말아야 될 것은 m을 f'k라는 값으로 잠깐 간소하게 적은 것이다. 그래서 m은 상수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이런 상태인 거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gx는 0. 이 방정식을 조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gx가 정의가 되기를 fx와 어떤 1차 함수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f에 관련된 정보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g0은 이미 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x에 0을 대입을 해보니까 f0은 0이라는 정보를 안 썼잖아요. 우리가 써주게 되면 g0은 이미 0이기 때문에 이것은 0이 하나의 실근인 상태예요. gx는 0이라는 방정식은 문제를 풀기도 전에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x는 0이 중근인 케이스가 있고요. x는 0이 한근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중근이면은 실근이 하나 더 있으려면 나머지 한근이 실근이면 되고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가 이미 두 근을 가져가 버렸으면 나머지 한근은 허근이 될 수가 없죠. 허근이 되면 허근이 편례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알파가 한근이 된다라고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0이 한근이라면 나머지 두 근을 한 실근이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x는 베타라는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g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g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g'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 증가 감소 양상을 알아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이 y는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0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0이 이미 실근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f'0을 계산을 해보면 b가 나오는데 이것은 3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라는 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점들을 f'에서 좀 찍어놨죠. 그러면은 0이 이 마이너스 1과 1 가운데에 있게 되는데 이때 이미 양수를 찍어주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c가 사실은 0과 1 사이가 아니라 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찍힌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f' 그래프를 완성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f'은요 마이너스 1 그리고 d가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c가 있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가운데 대칭축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고요. 이게 y는 f'의 x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g'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g'x는 f'x에서 m을 뺀 값이 g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g'x를 그리게 된다는 것은 f' 그래프를 어떤 적당한 m 값을 이용해서 평행이동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해서 그리게 되면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x축과의 교점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적당하게 뭐 k를 이렇게 정했다. 그 k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이 K에 의해서 여기가 근이 되고 저쪽 반대편도 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K가 두 개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건데, 꼭지점을 지나게 그리게 되면은 그 점에서만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지금 우리의 문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두 개 나오겠네, 여기서 두 개 나오겠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말하면 0과 P라는 어떤 다른 값, 0과 P가 대칭되도록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는 베타와 어떤 Q라는, 그리고 베타와 Q가 서로 대칭이 되는 프라임 값이 서로 같은 두 점을 이용해서 K는 베타, K는 Q, K는 0, K는 P,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1번 상황은 G0은 0이고 G알파는 0인 상황이고요. 얘가 중근이고 얘는 한근이기 때문에 G'0은 0이지만 G'알파는 0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렇죠? G'0이 0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F'0이랑 F'K가 서로 뺐을 때 0이 됐다는, 즉 F'K가 F'0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여기에다가 0에 대한 함수값으로 가로선을 그어주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P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G'0이 0이라는 걸 만족시키려면 K는 0이거나 K는 P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상황에서는 같은 논리죠. 결국에는 G' 베타가 0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겠죠. 다른 모든 건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F' 베타와 F' K, 이것이 같도록 하는 K가 몇 개 있느냐라는 게 지금 핵심 쟁점이 되겠죠. 이때 K는, 베타는 당연히 문제 상황을 만족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K는 어떤 Q라는 녀석이 있어서 그 녀석을 만족시킬 건데, 그 녀석의 정체는 만약에 베타가 뭐 이런 값이라면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베타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베타가 있으면 건너편에 Q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베타가 저 대칭축에 있는 점이라서 대칭점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y는 gx를 조사를 해보면 베타에서 베타, 0을 지나게 되고요. 오른쪽에서 쭉 증가하게 되고 왼쪽에서 쭉, 즉 증가해오다가 기울기 0 찍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이 한근을 가져야 된다는데, 이런 상황은 그런 상황이 가질 수 없고 베타가 3중근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가능한데, 여전히 궁금한 부분은 이거죠. 그래서 이런 베타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게 궁금하다면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 녀석을 정확히 푸는 데 있어요. 지금 G'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 상황을 가지고 G'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Y는 G'X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0이 오른쪽 근, P가 왼쪽 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F'을 분석하면서 대칭축의 위치가 0보다 왼쪽에 있다는 사실로 이미 알아내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파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쟁점이 되는데, 0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다시 이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왼쪽에 존재할 건데 여기에 정확하게 있는 거죠. 요 아랫넓이와 윗넓이가 같게 되는 요 지점이 바로 알파의 위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걸 조사를 해보려고 하면은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첫 번째, 베타와 Q의 위치가 베타가 왼쪽, Q가 오른쪽 이런 상황이겠고, Q, 베타 이런 식으로 베타와 Q의 위치가 반대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G 베타는 0이고 G 0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0이 요쯤 이 아랫넓이와 윗넓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요 지점이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베타 0 요런 위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은 G'X의 그래프였죠. 둘 다. 근데 G'의 특징은 F'을
평행이동해서 그린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어요. 그래서 F'의 그래프가 평행이동된다는 상황이라는 건 지금 0에서 왼쪽에 대칭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 양수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상황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상황에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낸 G 그래프의 양상에 대해서 다시 F와 MX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0,0을 지나는 함수 y는 fx였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b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디귿을 풀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F의 그래프는 이 왼쪽에서 기울기 0을 찍어서 극소가 되고 쭉 증가하다가 다시 극대를 찍고 감소하는, 물론 저기서 증가라고 불러줘야 되겠지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핑크색 1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0에서의 접선, 0,0을 지나는 접선을 이용해서 0에서 중근을 갖고 저 왼쪽 아래에서 한 근을 갖는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선 이미 접하고 있고 3차 함수가 증가하는 것과 접선인이 1차 함수가 증가하는 걸 비교하게 되면 3차 함수를 1차 함수가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감소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입장에서는 1차 함수가 먼저 더 많이 작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3차 함수가 더 많이 작아지는 걸로 추월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수에 극한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서 한 근이 가져집니다. 그 녀석이 바로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1번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2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0,0 이것도 지나는 직선이긴 하지만 다른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에서 접해야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런 지점이 있어서 이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0,0을 지난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려줘야 되고요. 그 상황이 이렇게 생기면 이 기울기 값을 잠깐 m이라고 놓으면 이 기울기 값을 갖는 게 이 베타 말고도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죠.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똑같은 q, fq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f베타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0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번 상황에서 저 얘기를 빼먹었는데 f'0과 같은 값을 갖는 게 저 반대편에도 있다는 거죠. 여기요. 여기에 어떤 지점이 존재해서 0에서나 저 점에서나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k 값을 여기 p, fp라는 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풀이하는 해설 강의라든지 해설지를 봤을 때 이 그림만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런 그림만 갑자기 등장하더니 뭐 f'k가 이게 접선 기울기랑 같으면은 여기서 준 건 저기서 한 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0,0에서 그은 접선을 찾으면 그거 가지고서는 또 저기서 준 근, 여기서 한 근.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저걸 알아내려면 이런 해석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해석조차 없이 이게 중근, 한근, 중근 상황이려면 어차피 기울기가 0인 포인트가 두 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근, 한근, 중근인 상황이면은 K가 두 개씩 나온다는 걸 통해서 디귿의 판정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이게 확신이 안 드는 학생은 G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가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방정식에서의 양상을 통해서 원래 그래프에서는 어떤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오히려 나중에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요. 더 정확하게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G0은 0, G알파는 0이기 때문에 0과 알파 사이에 롤의 정리를 써주면 G'P가 0인 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생략돼 있지만 0, 베타에서 근이기 때문에 어떤 Q가 존재해가지고 G'Q가 0이 되는 Q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벌써 중근이니까 G' 베타는 0이고 G'Q는 0이라서 두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걸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베타랑 Q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P와 알파 가지고서 P와 0 가지고서 기울기가 0인 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확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왼쪽 3차 함수 그래프에서만
직선을 돌려가면서 접선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만 푸는 학생들은 꼭 논리적으로 풀이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킬러를 풀이하는 데에서는 저걸 얼마나 유연하게 보느냐 이런 부분의 연습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무슨 문제가 나와도 수능 문제는 무조건 교과서 논리로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기르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차피 최상위권이랑 만점 경쟁한다고 했을 때 이겨낼 방법이 없고요. 본인의 목표가 최상위권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일관적이고 가장 편리한 방법일 거예요. 당장 문제들이, 기출문제들이 쉽게 풀리고 간단하게 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새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일관적으로 원래 풀이하던 방법과 동일하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디귿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gx가 3차식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실근이 실근뿐만 아니라 그냥 근, 복소수 근까지 생각을 하면은 총 3개의 근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0이 이미 한 근이라고 문제 상황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0 말고 다른 실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허근일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허근이 나오게 되면 허근이 켤레로 나오지 않으면 g가 저렇게 개수가 1, A, B 이렇게 F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F에서 F'K, F'K조차도 어차피 실수란 말이에요. 개수가 1, A, B 실수고 여기 F'K 이것도 실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진다면 꼭 켤레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0과 알파, 0과 베타가 누가 중근이냐 요거의 이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게 G가 중근이고 알파가 한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정보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위의 상황 같은 경우는 G형은 0이고 G알파는 0입니다. 근이니까요. 그 다음에 G'Y은 0이고요. G'알파는 0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리고 밑에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G형은 0이고요. G베타는 0이에요. 그 다음 거꾸로 G'Y은 0이 아니고요. G'베타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값을 잘 정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K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 G를 분석을 해보면 G'X는 F'X에서 F'K를 뺀 거란 말이죠. 이 F'K를 좀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M이라고 둬볼까요? M.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F' 그래프를 그려서 이 M을 이용해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K를 적당히 정하면은 그 K 값에서는 0이 되는 상황으로 G' 값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F'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F'은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0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F'0 값을 아까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새로 분석을 해주면 F'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가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는 걸 아까 F'이라는 걸 문제 풀 때 구했었어요. 그래서 F'0을 넣어보면은 b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고 b는 3보다 큰 양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0의 위치가 사실은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0에서 함수값이 양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는데 0에서는 이미 함수값이 양수고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하고요. D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존재해서 이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하지만 대칭축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어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요. 위쪽 상황에서는 G'0이 0이 된다는 사실. 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G'0이 0이 되는데 우리가 G'0이 0이라는 것은 F'0 빼기 F'K가 0이 된다는 사실이고 F'0과 F'K가 같도록 하는 K가 몇 개 있냐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이미 F'0과 F'K가 같아지도록 하는 K값을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K가 0인 상황이죠. K가 0인 상황이면 둘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혹시 다른 K가 존재해서 F'0과
F'K가 같을 수 있냐는 거죠. 달리 말하면 G'K가 0이 되는 애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때 K가 0이 아닌 다른 K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교과서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쵸? 요거 여기에서 롤의 정리 써주면 얻을 수 있죠? G형은 0이고 G알파는 0이니까 닫힌 구간, 알파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몰라요. 닫힌 구간 0 알파인지 뭐 알파 0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0과 알파를 끝점으로 구간을 잡고 나면 그 안에 열린 구간에서 P가 존재해서 G'P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롤의 정리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P가 존재하고 그런 P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K가 2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여기서도 0과 베타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있고 뭐 이게 0 베타인지 베타 0인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G' Q가 0이 되도록 하는 0도 아니고 베타도 아닌 어떤 Q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상황에서는 우리가 요 G' 베타는 0이라는 것 때문에 F' 베타는 F' K가 되도록 하는 K가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건데 여기에서 K는 베타를 잡고 K는 Q를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도 두 개의 K 값을 이용해서 주어진 상황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K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K 값을 모두 4개를 구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구나 라고 롤의 정리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게 가장 교과서적이고 깔끔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풀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원래 우리가 fx를 살펴보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문제를 바로 판단하기가 학생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뭐 조건을 주고 기억과 니은에서 그 조건을 어떻게 쓸지 가이드를 주면서 디귿을 준다.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핵심 스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귿의 문제를 풀고 나면 다시 fx와 f'k를 곱한 x 이 둘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fx의 그래프는요 0,0을 지나게 되고 기울기는 3보다 큰 어떤 기울기 b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기울기 0 찍고 다시 기울기 0 찍고 쭉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 바로 y는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핑크색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0에서의 기울기 f'0과 f'k라는 요 x의 앞에 붙은 기울기 m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접선을 그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fx의 곡선과 이 1차 함수 직선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가 우리의 쟁점이 되는데 0에서는 이미 중분으로 만나고 있고요. 저 멀리에 다른 점이 존재해서 교점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x가 양수일 때는 근이 안 생기고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3차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1차 함수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극한을 배운 우리 상황에서는요. 저 반대편에서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야 되죠. 왜냐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지금 1차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을 따라잡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점이 나오는데 이런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녀석이 여기 0,f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0이잖아요. 이 f'0과 기울기가 같은 지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기울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아까 구한 p, fp 그리고 이 기울기가 f'p가 되는데 f'p는 f'0과 같았다. 그게 이제 도함수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과 이 점에서 f'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황색 상황은 대체 무슨 상황이었냐? 주황색 상황은 0은 한근이고 다른 점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건 그 점에서 접선을 그었고 그 접선이 하필이면 0,0을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딘가 살펴보면 요 점입니다. 요 점에서 원점을 지나는 접선을 이렇게 찾아준 거죠. 그럼 이 접선을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f't x-t 플러스 ft 라고 식을 세워주게 되면요 0,0 짓는다는 식을 정리를 해주면 t f't는 ft 라는 방정식을 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f식을 알고 있고 f'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이런 k가 존재하고 베타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우리가 직접 찾을 필요는 없고요. 베타 그리고 여기가 f베타
이런 상황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요 직선의 기울기만 잘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기울기 F 프라임 베타와 같은 기울기 갖는 게 하나 더 있냐는 거죠. 있죠. 왜냐면 대칭이니까. 도함수가 지금 요 녀석은 기울기가 음이니까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이렇게 그려줘서 반대편에 여기에 Q가 존재했다는 거죠. 아까 저기 P를 표시 안 했네요. 여기가 바로 P가 되는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바로 Q가 되는 위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이 문제를 공부를 안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뭐 내신할 때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 대비 수업에서 해설 강의에서, 아니면 수능 기출문제집에서 이 문제를 봤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 그림만 뜬금없이 디귿을 풀 때 주고 이걸 가지고 풀어라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운 적 있나요? 없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롤의 정리 같은 거는 교과서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대체 왜 배우고 교과서가 왜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겠는, 분명히 3차 함수를 주긴 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매번 예쁘고 깔끔한 상황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내신 시험에서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다기보다는 매번 나오던 문제 유형으로 한두 문제 내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니면은 서술형 문제에서 던져주는 어떤 정형적인 틀로 겪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롤의 정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의 의미는 이렇게 뿌옇고 애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토대로 미분계수값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파워풀한 정리거든요. 미분 가능하다는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확실한 함수값 0인점 2점을 알면 혹시 기울기 0인점이 이 구간 사이에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확장해가지고 이제 어떤 직선을 만들어내서 그 직선 기울기랑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갖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포인트를 혹시 구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니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3차 함수 열심히 그리고서 언제 이런 접선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은 뭐 문제상을 만족시키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좀 얻어가는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하는 힘도 기를 방법이 없을 겁니다. 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풀이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문제 상황을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 때문에 답을 내는데 도달할 수는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풀이의 위험성을 모를 수 있는데요.